자, 집합과 원소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집합이 무엇이냐? 여러분 교재 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. 자, 쌤은 이걸 예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자, 3 이하의 자연수라는 내가 무엇을 정했냐? 조건을 정했습니다. 조건. 그럼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러면 그 대상들 있죠? 대상들.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? 1, 2, 3이 있겠죠. 우리 조건에 해당하는 이 대상들을 바로 뭐라고 부를 거냐?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. 얘네들이 원소예요. 원소. 각각이 원소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원소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덩그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집합을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. 그러니까 3 이하의 자연수라는 집합을 내가 이렇게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여러분들 이 집합 기호를 그냥 집합 기호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. 자, 이게 뭐냐면 집합 시작했다, 집합 끝났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건 집합을 시작해서 원소가 하나, 둘, 세 개가 있고 집합이 끝났다 라는 이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어야 돼요. 자, 이 이유는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쌤 이게 뭐예요? 자, 집합 시작했다, 원소가 하나도 없고 집합 끝났다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,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집합 기호만 덩그러니 있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쌤이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이걸 집합 시작했다, 집합 끝났다 라고 이렇게 읽어 줄게요. 자, 어쨌든 집합 시작과 끝 사이에 그 대상들이 모여져 있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? 집합을 지금 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. 그리고 이 집합의 이름을 내가 붙여준다면 이렇게 A라는 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. 그래서 집합 A는 이렇게 생겼다. 원소가 1, 2,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게 집합이고요. 자, 이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, 자,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. 자, 원소가 어디에 그 집합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렇게 삼지천 모양 있죠? 이게 알파벳 E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. 자, 요런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면 어떤 원소가 지금 어떤 집합에 속한다, 쏙 들어가 있다, 속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. 예?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? 자,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자, 이 보이는 집합 A는 자 보면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거죠. 1이 집합 A의 원소이다,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. 자, 또는 자 2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. 자, 그럼 3이 집합 A에 속한다 또는 원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고, 그리고 4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, 거짓말이에요? 4가 없죠. 그래서 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줄 섞어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? 이렇게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,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집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들의 모임, 그 대상들을 원소라고 부를 것이고, 그 원소들을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, 어떻게 이자, 이 삼지천 모양 있죠? 이를 지금 삼지천처럼 쳐놓은 겁니다. 그래서 1은 A의 원소이다, 2는 A의 원소이다, 3은 A의 원소이다,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. 자, 근데 이 집합이라는 게 무조건 아무 조건을 해도 되느냐? 자, 잘생긴 선생님의 모임에서 나를 넣으면 되느냐, 안 되느냐? 이런 것들 우리가 토론하고 있다면 그것은 집합이 아닙니다.
1000명한테 물어봤을 때 1000명 다 모두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.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만 집합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자, 집합의 판별을 한번 해볼게요. 분명히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. 그래서 보면 집합은 자, 우리 반 혈액형 A형의 모임. 이것은 누가 대답을 하더라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겠죠. 객관적으로 우리가 딱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. 근데 키가 170 이상인 모임. 이것도 170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명한테 물어봐도 모두 100명이 똑같이 대답을 할 겁니다. 그럼 집합이 아닌 경우는요. 자, 집합이 아닌 경우 예쁜 남학생 모임. 역시 예쁜 남학생 다 달라질 수 있겠죠. 사람들마다 취향에 따라. 키가 170에 가까운 모임. 이거 역시도 169 학생은 난 170에 가깝다 할 거고 171의 학생은 나는 170하고 엄청 차이 많이 나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것도 그때그때 다를 거고요. 작은 홀수의 모임. 어떤 친구는 11을 작다고 할 수 있겠죠. 11, 작지. 야, 99에 비하면 11은 작은 숫자다. 어떤 친구는, 야, 11 크지. 3에 비하면 엄청 큰 수잖아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.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집합이 가능하게 만든다면, 뭐, 예쁜 남학생 대회에 출전한 예쁜 남학생 대회에 출전한 뭐 학생 모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. 키가 170에 가까운 모임보다는 가깝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이거나 뭐 이하 이런 것들 좋겠죠. 작은 홀수의 모임 이런 것도 뭐 작은 대신에 만약에 가장 이런 거 붙여도 가장 작은 홀수의 모임이라면 가장 작은 홀수는 1밖에 없잖아요. 그죠? 양의 홀수를 얘기했을 때 그럼 가장 작은 홀수 1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맞을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. 가끔 내신에 고치는 문제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번 고쳐봤어요. 자,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. 앞으로 이제 집합 단원 전체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지금 얘기하는 집합의 표현 방법 요걸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칠판 좀 정리해 볼게요. 자,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. 원소나열법, 조건제시법, 벤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자,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집합 A 있죠. 요거는 원소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원소 나열법이라 부를 겁니다.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X 바인데 여기가 뭘 나타내는 자리냐? 원소를 나타내는 자리고요. 그 다음에 뒤에 X는 X의 조건을 쓰는 겁니다. X는 3 이하의 자연수. 자, 이렇게 쓴다면 여기가 조건 자리거든요. 조건, 이게 조건제시법이에요. 그래서 조건제시법 주의할 건 원소 자리가 따로 있고 그 원소를 표현하기 위한 조건 자리, 이게 바를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다. 그래서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조건제시법은 항상 무엇으로 바꿀 거다?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것이다. 자, 벤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. 이렇게 시각화 시키는 겁니다.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조건제시법이 좀 중요하니까 조건제시법을 좀 더 살펴보고 갈게요. 조건제시법. 자,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조건제시법으로 적혀 있거나 또는 문제에 조건을 이렇게 써놨겠죠.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원소나열법으로 쓴 다음에 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 걸로 답이면 좋고, 만약에 그러한 원소나열법으로 쓴 집합이 A, B, C 이렇게 여러 개라면 무엇으로? 벤다이어그램으로, 여러 개 있을 때는 벤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그 관계들을 해석해 나가면 될 겁니다. 자, 조건제시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자리, 여기가 무슨 자리? 원소를 나타내는 자리. 그리고 여기가 뭐야? 원소의 조건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에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X만 원소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.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만약에 X바, X는 한 자리, 자연수, 자, 요렇게 적혀 있다고 봅시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그럼 이걸 A라고 부를게요.
그럼 이러면 쌤은 이렇게 해서 뭘로 바로 쓸 거다? 원소 나열법으로 1, 2, 3, 점점점에서 9까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,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1, 2, 3, 점점점 9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자, 또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게요. x 플러스 y 바, 그 다음에 x는 0, 1, 2, 그 다음에 y는 3, 4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집합을 내가 b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이 b를 그럼 내가 원소 나열법을 쓴다면 잘 보셔야 돼요. 지금 x가 1, 0, 2가 될 수 있죠. 그럼 옆에 밑에 한번 적어 볼게요.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을게. x가 0, 그러면 y는 3 될 수 있겠죠. x가 0, y는 4가 될 수 있겠죠. x가 1일 때 y는 3이 될 수 있고, x가 1일 때 y는 4가 될 수 있고, x가 2일 때 3 될 수 있고, 2일 때 4 될 수 있겠죠. 지금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했더니 다 더하면 3, 4, 4, 5, 5, 6 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원소 나열법 쓸 건데,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는 게, 집합은 이렇게 중복된 걸 같이 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. 집합은 이런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. 집합은 중복된 건 하나만 씁니다. 그리고 집합 안에서는 뭐도 없다? 순서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내부는, 이 집합 안에 원소는 중복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순서도 없습니다. 자,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.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 않아요. 자, 그리고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B는 이렇게 해서 3, 4, 5, 6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. 자, 이제 C라고 하는 집합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여러분 자주 보는 거 이런 건데, x 곱하기 y를 원소라 하고요. x라는 녀석은 내가 D의 원소, 그 다음에 이거 y라는 녀석은 E의 원소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래 놓고 집합 D를 만들어야겠죠. 집합 D는 1, 2, 그 다음에 집합 E는 3, 4로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러면 자, x가 1이 될 때 y는 3이 되거나, x는 1이 될 때 y는 4가 될 수 있고요. x가 2가 될 때 y는 3이 될 수 있고, x가 2가 될 때 y는 4가 될 수도 있겠죠. 곱해달라 했으니까요. 곱해봤더니 3, 4, 6, 8 되는 거죠. 그래서 C라는 녀석을 나타낸다면 3, 4, 6, 8이 되는 거고,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3, 4, 6, 8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, 굳이 벤 다이어그램 왜 그리고 있어요? 라고 한다면, 분명 말씀드렸지만 한 개만 있을 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둘 이상의 집합의 관계를 해석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보다 좋은 도구가 없어요. 그래서 익숙해지라고 계속 그려드리고 있는 겁니다. 하나만 더 해보면, 만약 F라는 녀석을 만들고 X를 원소라고 얘기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해라고 이렇게 X의 조건을 내가 쓰게 된다면, F는 그럼 이거 인수분해했더니 2, 1, 마마니까 1 또는 2 되는 거 보이죠?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조건 제시법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. 자,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집합의 분류하고 원소 개수 이런 것 좀 다뤄보겠습니다. 끝!